지금 여러분들이 식량과 몰 단계를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쵸? 근데 식량과 몰을 했는데 봅시다. 어쩌 복습은 많이 하고 있는지. 아하, 39쪽까지 문제를 좀 풀어보자 라고.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질문해 봅시다. 마구잡이로. 몇 쪽 몇 번? 39쪽에 12번을 보세요. 자, 이 문항을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T도시 일기압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말은 앞으로 커다랗게 선생님이 간주는 안 하겠어요. 온도 일정, 압력 일정, 아보가드로 법칙을 쓰세요 라는 말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때 아보가드로 법칙은 누구일 때 쓰는 거다? 사실은 우리가 몰수비, 잘 보세요. 같은 부피 속의 부피비, 분자수비, 이것이 동일한 건 이거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이게 내신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잘 틀리는 거예요, 애들이. 액체나 고체는요, 액체나 고체는 몰수비, 분자수비, 여기까지만 성립을 해요. 여기까지만 성립합니다. 이거 절대 쓰면 안 돼요. 부피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도 그걸 이제 니들한테 각인시켜 주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액체 B도 그렇고요. 메탄올도 그렇고요. 메탄올도 액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라면 절대 부피비를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물질 기체 A부터 볼까요? 분자량은 모르고요. 밀도를 써놨습니다. 질량 써놨고요. 부피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체 A의 부피를 집중하세요. 부피가 12.5리터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뭘 찾아야 되느냐? 문제상에 1몰의 부피를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1몰의 부피는 출제자는 항상 문제 밑편에 놓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 밑에 꼭 놓죠. 그죠? 1몰의 부피 25리터입니다. 1몰이 25리터라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우리 기체 A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기체 A. 분자량을 라지 M이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1몰이 이거 가짜니까 Mg일 거고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거고 여기다가 25리터까지 써줘야 이게 기체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건 얘라는 거죠. 12.5리터라는 거죠. 얘는. 그러면 이게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얘는 몇 몰이고 2분의 1몰이고 이런 거죠. 2분의 1 Na 개이고 이 뜻이에요. 여기 개가 들어가요. 개. 그러면 질량을 줬느냐 안 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질량 대신에 누구를 줬나 봤더니 밀도를 줬습니다. 여러분 밀도 1.25 g per 리터. 여러분 1.258 2.28 이렇게 적어있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리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1리터가 1.28g이라는 뜻입니다. 1리터가 1.28g. 자, 그렇다면 12.5리터는 얼마겠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몇 g인지 구하려면요. 이런 뜻이죠. 1리터가 1.28g이라면
12.5리터는 몇 g이냐? 그러면 여기다 얼마 곱해요? 12.5를 곱해야 되는 것이에요.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맛이 가죠? 12.5가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25였잖아요. 그쵸? 이걸 곱해서 약분을 해서 그러면 0.68 곱하기 25인데 그 값을 써야 질량이 떨어지거든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1.28 곱하기 2분의 25 이것을 한 값이 얼마 나오겠냐는 거죠. 약분하면 0. 얼마 나옵니까? 0.64 곱하기 25죠. 이것도 계산할 거 아니야 니네가. 100분의 얼마예요? 곱하기 25는 약분이 되죠. 4분의 64. 이해 갑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죠? 이거 막 갖다 들이붓지 말고요. 분수 바꿔서 푸세요. 그래서 약분해서 그래야 계산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분수를 푸세요. 알았습니까? 소수점으로 푸지 마시고요. 이거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16g이에요. 여기가 16g. 그럼 분자량은 당연히 몇 배수? 2배수가 되겠죠. 32요. 맞지? 그래서 분자량은 32고 질량은 16g입니다. 2분의 1몰이고요. 자, 액체 B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액체 B는 부피를 보시면 안 됩니다. 얘는 액체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의 부피 비가 성립이 안 돼요. 대신에 부피가 몇 밀리터냐, 밀도가 얼마냐, 밀도를 줬잖아요. 밀도를 보니 또 단위도 여러분 봐. 1.0g/ml란 말이야. 이대로 그대로 쓰세요. 1ml가 1.0g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얘가 9ml 있다잖아요. 9ml. 몇 g입니까? 9.0g이죠, 당연히. 그래서 질량이 9g이야. 됐냐? 얘는 질량이 9g이라고. 근데 분자량은 18이거든. 그래서 얘는 2분의 1몰짜리인 거예요. 2분의 1몰.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 에탄올 보세요. 메탄올은 16g 써놨으니까 2분의 1몰이죠. 그럼 얘들은 모두 2분의 1몰짜리네요. 자, 기억. 분자량은 A가 B보다 큰 거 맞아요. 32, 18이니까. B와 메탄올의 분자수는 같다. 여기 A, B, 그 다음에 메탄올까지 모두 분자수 동일합니다. 몰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메탄올에서 전체 질량분의 탄소의 질량. 자, 이 말이 갑자기 나와서 여러분 메탄올이 화학 반응식이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잘 보세요. 메탄올은 이 CH4에서요. 이 구조식이라고 하죠. 이 자리에 얘가 떨어져 나가고 OH가 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얘는 실험식 자체가 시성식 자체가 CH3OH 분자식은 요거거든요. 이게 분자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메탄올 중에 전체 질량분의 탄소 질량이니까 자, 얘 전체 질량을 구해볼게요. CH4 탄소가 12짜리고요. 수소가 1짜리고 얘가 16짜리라면 CH4는 16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32거든요. 구문수학이에요. 그러면 전체 32 중에 얼마를 차지한다? 11을 차지한다. 이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8분의 3이 정답인데 여러분 우린 이걸 중학교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일정 성분비라고 그래요. 일정 성분비.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뜻입니다. CH4O라는 것 속에 탄소는 질량이 12g을 차지하고 수소는 4g을 차지하고 산소는 16g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전체 질량이 32g이다. 얘들은요 3대 1대 4의 질량비로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건 잘 보세요. 얘가 아까 우리가 질량을 찾으면 16g이라고 했죠. 거기 문제상에 얘도 반씩 다 줄어요. 반씩. 알았습니까? 그럼 얘는 몇 g 들었고? 6g. 얘는 2g. 얘는 그래서 얼마? 8g. 그래서 이거 합쳐서 다시 16g.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32분의
12 값이나 16분의 6 값이나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일정 성분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시면 얘가 18이거든요. 분자량이. 그 18 중에 수소는 2, 산소는 16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1대 8의 비율이죠. 이거 외웠잖아요. 1대 8대 9 이러고 외웠잖아요. 이 비율이 절대 안 변해요. 이게 9g으로 변하죠? 그럼 1g, 8g으로 절대 안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성분비를 물어본 거예요. 디귿이 조금 낯설었을 겁니다. 답은 니은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질문. 자, 7번 가보세요. 38쪽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자, 이거 여러분. 일단, 이런 문제가 내신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있다는 말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기초반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노트 왼쪽에 써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포스트잇에 적어놓기는 출제 빈도수가 좀 떨어져서 하지만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오고 쌤이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반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유형의 문제만 제가 한 페이지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때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잘 보세요. 우리 원자량을 뭐라고 부르느냐? 가짜라고 했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했느냐? 6번 탄소 12가 기준이었어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 이 기준이 변한다면이에요. 이 기준이 변한다면 과연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어떻게 안 변하고 이걸 봐야 되는데 잘 봅시다. 기준이 변하면 무엇이 변하는지 보여줄게요. 만약에 기준값이 증가를 할 경우 어떤 변화가 나오나 볼게요. 기준값이 증가하면 첫 번째 원자량이 커지겠죠. 당연히 원자량이 커지죠. 기준값이 증가하면 맞죠? 원자량이 커지면 분자량도 같이 커집니다. 같은 가짜니까. 됐지?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가짜지만 진짜로 바꾸면 얘를 뭐로 바뀌죠? 1몰은 분자량 플러스 g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실제 원자 한 개 질량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실제 원자 한 개 질량은 안 바뀌고 우리는 가짜의 기준만 바꾸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1몰의 질량이 바뀌어버리면 실제 값에서 그 기준값으로 가는 아보가드로 숫자도 바뀝니다. 얘도 증가하게 돼요. 얘도 증가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몰은 분자량 플러스 그람, 그 다음 아보가드로 수, 마지막 기체일 때 뭐가 있었어요? 1몰에 부피가 있었죠. 그 부피를 측정할 때 실험으로 측정하거든,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수소는 분자량이 2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증가해버리면 2보다 커져버려요. 그럼 큰 질량을 넣으면 부피도 어떻게 될까요? 크게 증가하겠죠? 1몰의 부피도 증가해요. 1몰의 부피도 증가합니다. 선생님이 다 증가하나요? 맞아요. 대부분 기준값이 커지면 다 증가해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자, 봐세요. 증가하지만 불변값이 있어요. 불변값. 뜨거운 똥이 아니에요. 불변값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값이죠. 요거 외우세요. 실제 원자 한 개 질량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내 말을 들어봐요. 기준값이 커지면 얘 다 커진대요. 그럼 제가 반대로 기준값이 작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다 작아지죠. 당연히. 변하지 않는 거. 하나 더 외우자. 이거 절대 안 변합니다. 물질이 특성이니까 안 변해요. 이래도 괜찮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커지면 얘도 상대적으로 커져서 그대로라고요. 값이. 부피분의 질량은 그대로라고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래놓고 이제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반대로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건 1g 속에 들어있는 이런 말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1g 속에 들어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다 쓰진 않을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6번 탄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줄었어, 늘었어? 줄었지.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은 뭘로 바뀔까? 이렇게 바뀌겠지. 2분의 1로. 맞지? 그럼 잘 들어. 얘일 때는 수소 분자량이 2인데 얘로 가면 1이 된다. 분자량이. 맞죠? 반으로 주니까. 자, 그럼 봅시다. 1g 속 몰수 계산해봐요. 얘는 1몰이 2g입니다. 그러면 1g이면 2분의 1몰이 되는 거죠. 얘는. 맞죠? 자, 얘는요. 1몰이 1g이야. 그럼 1g이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줄면 다 줄어야 되거든. 자, 여기서 늘면 다 늘었잖아. 마찬가지로 줄면 다 줄어야 되는데 1g 속 몰수만 증가해요. 그럼 여기다가 1g 속 몰수 감소한다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거 하나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알았어요? 1g 속 몰수는 얘들이랑 반대로 변합니다. 왜? 1g 속 그러면 분모값에 가짜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짜값이 커지면 그 가짜값분의 1값은 줄겠죠, 당연히. 그쵸? 그거 하나가 응용이죠. 근데 지금은 이걸로도 충분히 풀려요.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커졌나 줄었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표는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과 이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현재 사용하는 원소의 원자량은 기준 1에 따른 거랍니다. 잘 보세요. 기준 1. 탄소 12 원자량을 12로 자꾸 풀었어요. 여러분들 정의까지는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맨 끝에 있는 자료 16 산소의 원자량을 잘 보세요. 기준을 2로 선택을 하면 그 16 산소 원자량이 커졌죠. 그죠? 15.995에서 16.00으로 커졌죠. 그럼 너희들은 상대값이 커졌구나예요. 그냥. 이해 갑니까? 커졌구나. 기억. 탄소 12 원자량은 기준 2가 기준 1보다 크다. 무슨 말입니까? 원자량 기준이 커지면 상대값 가짜인 원자량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다.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같이 커졌다고 그랬으니까. 니은 16 산소 원자 1몰에 포함된 산소의 원자수도 누가 크겠다? 2가 큽니다. 무조건 2가 큽니다. 원자수도. 이 아보가드로 수니까요. 그러니까 니은은 완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뭐든지 다 커진다니까요. 다 커집니다. 자, 마지막 디귿. 밀도 동그라미 칩니다.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래서 이거 정답이에요. 이해 갔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간혹 나오거든요. 요걸로 푸세요. 다음. 39쪽에 13번이요? 여러분 13번 가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좀 덜이한 문제야. 좀 원색으로 얘기하면 더러운 문제겠죠. 왜 좀 떳떳치가 못해. 단에 슬쩍 숨겨놨거든. 근데 일단 우리는 이거 연습한다고 풀어보자. 13번을 보게 되면 가나다라는 그냥 임의의 물질이야. 얘들이 물질이라고 그냥 가나다라는 물질이라는 정의만 보는 거야. 여기에 얘를 뭐를 줬냐면 질량을 줬고 그 다음에 부피를 줬어. 잘 봐. 부피 줬고 질량 줬으면 너희들 포스트잇에 써있는 거 잠깐 봐봐. 포스트잇 노트라 어디에다 적어놓은 거. 포스트잇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동일온도 동일압력 조건에서는 같은 부피 또는 동일한 몰수일 때 알았니? 동일 부피 동일한 몰수일 때의 질량비가 분자량비라고 써있을 거야. 있어? 그지? 그러면 이 부피를 동일하게 놨을 때 질량의 비는 분자량비다라고 쓸 수 있지. 맞잖아. 자, 그거부터 해볼게. 얘는 1이고 상대값이 얘는 2야. 그 다음에 얘는 5이고 얘는 상대값이 5야. 그 다음 얘는 8이고 얘 상대값 8이고 얘는 8이고 얘는 2다. 그럼 어떡할까? 가장 쉬운 방법. 얘들아 풀 땐 가장 큰 수를 따라가든가 알았니? 최소 공배수를 따라가면 돼. 그럼 가장 편한 건 뭐야? 1, 5, 8, 8 가장 최소 공배수 얼마지? 40 따라가 40. 여기다 40 곱하면 되고. 그치?
여기다 뭐 곱하면 돼? 8. 여기는 5. 이렇게 곱했으면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같이 변하는 거라고. 그럼 얘들은 분자량이 뭐가 되겠어? 80대, 40대, 40대, 10이 되네? 이해가니? 그럼 그냥 좀 약분을 시켜보면 8대 4대 4대 1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그 포스트잇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항상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야. 무슨 비가? 분자량 비는 밀도비다. 부피 질량이 뜨면 이렇게 나눌 수 있잖니, 얘들아. 이렇게 나눌 수 있잖니, 이렇게. 이게 밀도잖아. 그럼 밀도 한번 써볼까? 밀도. 1분의 2, 2네. 5분의 5, 1이네. 1이네. 4분의 1이네. 이게 분자량비야. 어떤 게 쉬운지는 니들이 판단해서 풀어. 지금은 빨간 분필이 좀 피운 것 같은데, 그치? 그럼 8대 4대 4대 1 이렇게 떠겠지. 어차피 이렇게도 구해지지만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빠르잖아. 그치? 방법은 여러 가지.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알았죠? 그러면 기억. 분자량은 가가 그냥 크다. 아, 맞잖아 이거. 8로. 제일 크잖아요. 그 다음 니은. 분자수는 나와 다가 서로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니은에 이 말을 놓치지 말아요. 분자수라고 했어요. 분자수. 얘 물어봤어요. 얘. 이겁니다. 몰수요. 근데 이것이 이거예요. 모두 기체니까. 부피 보시면 됩니다. 부피.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자수는 나와 다가 5대 8. 다가 더 커요. 알겠어요? 부피가 더 크잖아요. 아보가드로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라면 부피가 크면 분자수도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니은은 틀린 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디귿 1g에 포함된 전체 원자수비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 풀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잘 봐. 나하고 라를 비교했거든. 나는 분자량이 얼마인가? 이거 상대값 잘 봐. 나하고 라를 비교할 거니까 얘들 둘만 비교해도 돼. 나하고 라만 비교해. 1대 4분의 1이니까 그냥 4대 1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그지? 그럼 얘를 분자량을 4로 놓게. 그 다음에 라는 얼마로 놔? 1로 놓게. 자, 이 뜻은 들어봐라. 가짜잖아, 4가. 얘는 1몰이 몇 g이라는 뜻이야? 4g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몰수야. 몰수 찾는 거야. 그러면 1g당이라고 했잖아, 얘가. 그럼 1g은 몇 몰이야? 얘는 4분의 1몰이다. 그지? 다시 말하자. 나 분자는 몇 몰이 있다고? 4분의 1몰이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출제자는 뭘 물어봤어? 원자수를 물어봤으면 여기에다가 몇 원자 분자인지 곱해야 되는 거야. 얘가 몇 원자 분자로 구성됐는지. 그런데 나를 딱 보면 그냥 괄호 나! 그러고 말았잖아. 그래서 단을 읽어야 돼. 단이 몇 원자라고 써있냐? 나는 5원자라고 돼 있잖아. 5원자 분자라고. 그래서 얘는 4분의 5몰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았냐? 분자 하나에는 5개의 원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4분의 1개에는 4분의 5개가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1몰이 1g인데요. 고로 그냥 1몰이에요, 얘는. 그래서 라 분자는 1몰이 있는 겁니다. 1g당이니까. 거기에, 거 보니까 몇 원자 분자래요? 1원자 분자래, 1원자. 그럼 얘도 그냥 1몰이죠, 1몰, 그냥. 맞죠? 몇 대 몇입니까? 5대 4. 그래서 디귿이 맞는 답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숨겨놨냐 이거죠. 얌체같이, 양아치. 아이고, 그렇죠. 그지? 숨겨놨잖아. 이거 좀 부끄러운 거예요. 또 질문? 14번은 제가 풀어줬나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질문을 안 하네. 똘똘해요. 넘깁니다. 40초. 여러분, 화학의 랜드에서 제일 큰, 알겠냐? 탑 오브 탑 단원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와, 씨, 여기 개념 장난 아니겠구나. 개념은 차빨이에요. 제일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응용을 살벌하게 해서 냅니다. 응용을. 그러면 제가 최소한 예의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여기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막 이렇게 해서 얘를 보여주는데 여지껏 기초반에서 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준 적이 없거든. 알았냐? 그러니까 여기 웃으면서 넘어가면 여기는 정말 뒷동산보다도 산이 낮아요. 알았어? 근데 뒤에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풀려고 뒤에 딱 넘어가 버리면 문제들이 막 누적이 돼 있다? 근데 이 문제들이 고인물이야. 옛날 막 10년 전 문제까지 다 있어, 이 안에. 그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기본만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가 준 문제를 니들이 풀 수 있는 틀에 넣는 방법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문제를 제가 스킬로 풀어드릴게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서 스킬을 알려주려면 문제 한두 문항 갖고는 안 돼요, 여기가. 유형이, 기본적인 유형이 5개로 되어 있거든요. 케이스가 딱 5개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서 곁가지로 나오는 게 한 3, 4가지 되니까 도합 한 20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와요. 알았어요? 몇 가지 유형은 제가 지금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그건 오랜 문제풀이 경험치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섣불리 앞서가지 않고 여기 있는 개념에 충실해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줄 테니까, 그리고 니들한테 기본 틀만 가르쳐 줄 테니까 너무 여기다가 무게를 두고 하지 맙시다. 알았죠? 여러분들 첫걸음이잖아. 그지? 첫걸음부터 에베레스트 산 넘고 그러면 더 이상 넘을 산이 없잖아. 자, 40쪽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화학 반응식을 볼 거야. 이쪽 단어는 제목은 화학 반응식과 농도라고 되어 있죠?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라고 되어 있네. 용액의 농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다르진 않아요. 서로 다르진 않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나와요. 같이 혼탁해서 나오는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따로따로 배워 두십시오. 우리는 이쪽에서 얘를 먼저 배웁니다. 화학 반응식을 먼저 배우죠. 자, 여러분, 화학 반응식은요, 화학식과 그 물질의 상태를 표시하고 간단한 대수적 기호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실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식이에요. 수학에도 공식이라는 게 있죠? 얘들은 그런 공식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식을 따질 때 기본 전제 조건을 잘 알아두세요. 이게 모든 화학 반응을 풀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 뭐냐? 화학 반응식은요, 항상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럼 다른 법칙은 안 따릅니까? 아니, 따르죠. 헌법 1조가 뭐야? 아, 헌법을 몰라요. 그죠? 법도 모르고 사는 너희들, 선량한 친구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변호인, 그죠? 그쵸? 모든 권력, 그거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위의 국민이란 얘기입니다. 국민이 최고의 권력자다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니라. 그것처럼 이 화학 반응식의 1조 조항은 저거예요. 저걸 이용해서 다 푸는 거라고요.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돌턴이 막 이런저런 설명해도 저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뭔가 귀결을 시키세요. 귀결을. 자, 봅니다.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제일 먼저 거기 보이죠? 순서대로 보면 반응물과 생성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반응물이 얘들이 있는데 출발지에 얘들이 있어요. 출발지에 물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화학 변화를 거치게 되면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 이걸 무슨 변화라고 하죠?
화학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 틀에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항상 화살표를 쓰는데 이 화살표의 뜻이 뭐냐? 생성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성된다라는 뜻도 있고요. 대수적으로 이고 기능도 있어요. 이꼴 기능도 있습니다. 질량이면 같다. 에너지도 같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좌측에 뭐를 적고 반응물을 적고 이게 두 종류면 두 종류를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로 그것을 인과관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물질과 이 물질이 반응해서를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생성물을 표현해 주죠. 이렇게 생성물. 이때 큰 틀은 이거고요.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화학 반응식이에요. 표현하는 방법. 자, 각 물질은 화학식으로 나타내고 괄호 안에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에서 또 함정이 나오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상태는 기체는 이렇게 괄호를 치고 G로, 액체는 괄호를 치고 L로 리퀴드란 뜻이에요. 고체는 괄호 치고 솔리드, 그 다음에 수용액이라는 표시는 아쿠아스에서 AQ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러면 문제가 다 끝났네. 1, 2번이면 끝나요, 저게. 그럼 마지막에 해줄 게 뭐냐? 세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도록 계수를 결정한다. 이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봅시다. 가장 우리가 많이 봤던 거. 하법법. 기억나죠? 하법법. 자, 하법법을 볼게요. 질소. 그리고 수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얘가 암모니아가 되어요. 이걸 만드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해석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 푹 놓고 보세요. 둘이 반응합니다를 이렇게 플러스로 쓴다고요. 둘이 반응합니다를 플러스로 씁니다. 반응물이 몇 종류야? 두 종류네요.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질소 원자와 질소는 다른 놈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쓰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반드시 물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질소는 N2가 되는 거예요. 화학식으로 N2. 수소는 H2가 되는 것이고요. 얘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NH3라는 암모니아가 돼요. 거기에 상태 표시합니다. 이렇게. 얘들 모두 뭐란 얘기죠? 기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을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는지 봅니다. 질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럼 여기도 2개가 있어야 질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근데 여기다 써준다. 이거 건드리지 마요. 이 밑에다가. 이거 건드리면 사람을 이쁘게 조각하는데 머리가 2개네? 이러면 큰일 나죠. 사람 머리가 하나야 되는데. 이 화학식 1대3은 이 암모니아의 고유한 모습이에요. 알았습니까? 원자 모습.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됐어요? 6개가 되었죠?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되죠? 이러면 끝난 거라고요. 질량 보존이 성립하죠. 원소의 종류 똑같고요. 원자의 수도 똑같으니 질량은 보존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다시요.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거 복습하는 겁니다. 연료 중에
LNG 있죠. LNG. 메테인 가스. 자, 메테인 가스가 있고요. 이거를 얘랑 반응을 시킬 거예요. 산소랑. 완전 연소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물이 나왔다고 할게요. 물.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메테인 가스는 CH4고요. 상태는 가스니까 G. 산소는 뭐 액체로 존재하기 어렵죠. 영하 185도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또한 드라이아이스로는 존재하기 어렵고요. 자, H2O가 물이라고 했으니 L로 써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만약에 수증기 그럼 G로 표현하겠죠. 자, 이제 계수 맞춰 봅시다. 탄소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하나 있어요. 됐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수소가 4개인데 여기 수소가 2개네요. 그래서 2를 씁니다. 이랬더니 산소 원자가 생성물에 총 몇 개가 된 거죠? 4개가 되었으니 여기도 4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끝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화학 반응식 만들어낼 수 있죠? 시험 문제에 얘는 나와요. 식 완성하는 거. 알겠어요? 식 완성하는 거. 탄화수소 탄소화물은 꼭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C와 H 아래 첨자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에탄 기체거든요. 기체니까 제가 이렇게 쓸게요. G. 됐죠? 에탄 기체를 완전 연소 시킵니다. 그러면 역시 이산화탄소와 이렇게 선생님이 저렇게 써서 이거 뭐 나온다는 얘기죠? 수증기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됐죠? 계수만 잘 맞춰봅시다. 여기 몇 개입니까? 탄소가 2개죠. 원자가. 그럼 여기도 뭐 써요? 이 쓰고요. 수소 원자가 6개니까 이게 몇 씁니까? 3 쓰고요. 그랬더니 산소 원자가 총 7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7개 나오려면 뭐 쓰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분수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수로 씁니다. 자연수로 사실은 자연수로 씁니다. 몇 대 몇 대 몇? 2대 7대 4대 6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하나 비교해서 보여줄게요. 우리가 보통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C2, H5, OH를 분자식으로 써봅시다. CHO. 그럼 뭐가 나오죠? C2. 얘랑 산소 원자 하나 차이죠. 얘를 완전 연소시킵니다. 얘는 에탄올은 일반적으로 액체가 많아요. 액체. 자, 얘를 완전 연소시켜도 이산화탄소와 자, 이렇게 수증기가 나온다고 써볼게요. 탄소가 여러분 화학식 맞출 때 요것만 맞추면 돼요. 얘랑 똑같습니다. 얘는 탄화수소고 얘는 탄소화물이지만 산소 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얘랑 같아요, 여러분. 얘랑 같아요. 생성물이 똑같아요. 뭐만 차이 있냐고요? 산소 원자만 차이 있어요. 왜? 7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죠. 그러면 뭐만 쓰면 돼요? 이렇게 해요. 이게 끝이에요. 아, 얘들은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라고 정해주는 거야. 탄소화물, 탄화수소는 모두. 알겠니? 니들한테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얘 차이만 있구나. 이런 얘기. 얘 차이만 있구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것까지가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페이지 40쪽에 있는 말이야. 뭐 미정계수법을 쓰세요. 그거 당체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미정계수법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입각해서 원자들의 숫자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푸십시오. 그러면 맞아 들읍니다.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여기.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생명과학이나 이런 데서 자주 봅니다. 포도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당이 이렇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자, 얘가 포도당이면 뭐 액체도 좋고요. 고체도 좋습니다. 액체를 할게요, 얘는. 얘는 가스고요. 얘도 가스고요. 얘는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개수만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들. 개수만.
얘만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탄소, 수소만 중요하다고요. 탄소가 6개 있으니까 6을 씁니다. 수소가 12개니까 여기다 6을 씁니다. 그랬더니 산소 원자가 총 18개가 된 거예요. 이해 가요? 생성물에. 그럼 18개 중에 6개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12개만 있으면 되죠? 12개 있으려면 여기다가 6. 이게 화학 반응식 완성이에요. 1대 6대 6대 6. 실제로는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여기에 6H2O가 반응물에 있고요. 생성물에 12H2O가 있어요. 그럼 결론은 저게 나오는데 왜 저렇게 써주느냐? 저거 굉장히 많은 단계 반응을 간단하게 쓴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거 나오면 에이? 내가 본 거랑 다르네? 그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에요. 니들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만 쓰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까지 맞춰봤어요. 해석은 그 다음에 하자고. 지금은 아, 개수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구나 라고 보고 끝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저 개수는 왜 필요한 거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보존되기 위해서. 알았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진짜 중요한 41종 내용을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한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는 도대체 뭘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젠 개수 다 줄 거야. 니들한테 다 주겠어. 그 다음 해석해봐요. 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찾았어요? 개수라는 걸 찾은 거예요. 개수. 여러분, 이 개수 얼마야? 없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1이에요. 1. 1은 안 써주는 거야. 원래 1등은 그죠? 말 안고 있잖아. 그지? 가만히. 2, 3등이 되게 요란하죠? 아쉬워. 좀만 더 했으면 1등 할 텐데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1등 원래 조용히 있습니다. 1등 표시 안 해줘요. 1은. 알았지? 아래첨자든 개수든 1은 표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개수를 우리가 알아냈다 이거야. 그럼 저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저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 저 개수는 잘 보세요. 개수는 뭐를 의미한다? 바로 몰수를 의미해 줘요. 저 개수는 몰수를 의미해 줍니다. 알았어요? 근데 개수가 몰수는 아니에요. 개수가 정확하게 몰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를 써주느냐? B라는 말을 살짝 넣을게요. 여기다 B 이렇게 넣어줄게요. B.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가죠? B.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몰수비는 무슨 수비란 거예요? 분자수비랑 같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모든 물질이 통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러고 끝났을까요? 바로 기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체는 저기에 무슨 비가 하나 더 들어갈까요? 부피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에. 아셨어요? 다시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 비는 분자수의 비는 부피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기체 상태가 해당되는 얘기예요. 부피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알았습니까? 부피비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떤 논란을 불어일으키는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보여드릴게요. 메테인의 연소 여기 있잖아요. CH4. 여기 있네요. 쟤를 보여줄게요. 얘를 이런 실험에서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실린더라고 해요. 실린더. 실린더 알죠? 원통. 통으로 된 거. 그죠? 근데 이게 반듯하게 그린단 말이야. 그리고 요렇게 선으로 놓는 걸 뭐라고 부르냐고 피스톤이라고 해요.
알고 계세요? 출제자랑 서로 약속하는 거니까. 대신에 여러분 피스톤 옆에 역삼각형 표시가 있거든요. 이런 역삼각형 표시 이런 거 양쪽에 이 표시가 없으면 프리한 거예요. 프리하다는 건 뭐냐? 내부의 압력과 외부 대기압이 똑같다고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온도도 같겠죠. 서로 열은 왔다 갔다 하니까 열적 평형이 일어난 거니까 온도와 압력이 같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거지롱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갔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고 있으니까 부피가 줄면 얘도 같이 줄 거야. 됐지? 자 이제 봐봐. 여기에 메테인 기체가 1몰이 있어. O2 기체가 2몰이 있어. 얘를 지금부터 완전 연소를 할게. 그럼 누구 나오니? 여기 보니까 이산화탄소와 H2O가 나오겠지. 근데 저 뒤에 그 상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봐. 잘 봐야 돼.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잘 보여줄게. 요걸 두 개로 나눌 거야. 하나다. 완전 연소가 되어서 자 생성물이 화학식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 생성물의 화학 반응식이 결국 얘는 이거란 말이지. 이렇게 둘이 반응했단 말이야. 그럼 계수는 어떻게 찾았을까? 이렇게 되었잖아. 계수가 이게 이거 아니야. 됐지? 자 이제 요걸 잘 봐라. 얘는 무슨 상태다? 얘들 갖고 장난 안 쳐. 얘들 갖고 장난 안 쳐. 당연히 얘 갖고도 장난 안 쳐. 니들은 누굴 보느냐? H2O를 잘 봐야 돼. 얘가 봐요. G일 경우와 L일 경우를 잘 보시라고. G와 L일 경우. 자, G일 경우에요. 쟤는 잘 보세요. CO2 1몰 그래서 부피가 반응 전, 반응 후가 똑같아. 반응 전, 반응 후가 똑같아. 자, 무슨 말인지 봐봐. 반응 전에 얘가 1몰 있고 2몰 있어. 봐라. 얘가 1몰 있고 2몰 있어. 그럼 모두 반응이 끝나면 얘 1몰과 2몰이 생기는데 둘 다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똑같이 3몰. 몰수비는 부피비니까. 이해가냐?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얘 같은 경우 보자. 얘는 이러고 말아. 선생님 H2 어디 갔어요? 잘 봐. 시험 문제 이렇게 써놓는다. 항상 액체 부피는 무시한다. 그러니까 물 2몰은 저기 실린더 안에 있는 거야 지금. 무시하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가 어떻다? 같지 않다는 거야. 반응 전에 3이라면 3몰이니까 그치? 반응 후는 얼마다? 1이 되는 거야. 실린더가 확 떨어진다고 준다고. 이해 갔어? 봐봐. 얘들의 개수비가 1대2고 얘도 1대2이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는 부피 변화가 없어 원래. 근데 이게 L이 되면 부피가 쭉 준다고. 그러면 저 실린더 안에 내부 온도는 올라가요? 실린더 안에 내부 온도는 올라가요? 내부 온도 일정해야 이 법칙이 성립하겠지. 온도 변화 없다라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봐. 이거 실제 완전 연소 되면 여러분 선생님 완전 연소 되면 이거 열도 가고 열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일정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충분히 완전 연소 후 이래요.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간 후. 그러면 무슨 얘기죠? 반응 전 온도와 반응 후 충분한 시간이 흘러가서 온도를 동일하게 놨다 이거죠. 어차피 실린더기 때문에 압력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일기압으로.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요거만 상태 조심하시라고. 상태 진짜 많이 나오니까. 알았니? 자, 지금 우리는 개수비는 몰수비고 분자수비이며 부피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건 기체일 때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다? 부피비는 쓰면 안 된다까지 배웠단 말이야. 됐지? 이제부터는 양적 관계를 보여줄 거야. 양적 관계. 알겠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보여줄 거다. 보여줄 거라고. 조금 있다. 다시 갔다 와라. 조금 있다 보여줄 거라고.